이번 시간은, 다시 할게요. 이번 시간은 제14강 행정상 손해배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구제, 제5편, 보통 그 교재에서는 제5편 행정구제에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로 나눠집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서 그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인이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개념을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보죠. 자,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 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자, 헌법 제29조에 되어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2조와 5조, 헌법 제29조,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제2조와 5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뒤에도 나오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그 위법한 직무상 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자, 직무상 책임과 영조물 책임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헌법 제29조는 이때 이 직무상 책임만 규정하고 있어요. 있고, 우리 이제 국가배상법은 이때, 자, 제2조 직무상 책임하고, 제5조 영조물 책임을 갖다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헌법은 뭐만 있어요? 직무상 책임만 있죠. 요거. 영조물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제5조에 영조물 책임이 있고 헌법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행정 주체잖아요. 손해배상 책임 주체, 배상 주체인데, 이때 보시면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로 되어 있어요. 헌법은 공공단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법, 우리 국배법,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조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공재단, 그 다음에 이 영조물 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뭐만 있어요? 요것만 있어요. 헌법과 달리 헌법은 공공단체로 되어 있죠. 요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위헌이 아닌가에 다투어지고 있었는데, 이거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판례가. 요거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만 되어 있어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뒤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확인할 겁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명확히 해놓으시면 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크게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들어가기 전에 이때 보통 하는 건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을 간단히 보도록 하죠.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죠, 차이점. 자,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 구제고, 기초 이념 및 책임법 보시면 개인주의에 입각한 도의적 과실 책임주의에 그 기초를 둡니다. 우리 개인은요, 우리 공무원은 적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나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손해를 일으킨 데 대한 비난 가능성, 그죠?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도의적 과실 책임주의.
이어서 법적 근거를 보시면 헌법 제29조와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그렇죠?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이에요. 자, 이 청구권이 성질이 다퉈지고 있는데 우리 사서는 공권으로 봐요. 판례는 사건으로 봅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판례는 이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봅니다. 사법으로 보니까 국가배상 청구권을 갖다가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소서는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공권으로 보는 거죠. 자, 우리 국가배상법에는 이때 일부 양도 압류가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자,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양도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유족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양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청구권의 발생 원인 위법 유책, 그죠? 위법 유책한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이건 과실 책임이죠. 자, 공공영주물의 설치 관리하자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상 기준. 가해 행위와 상당 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예요. 그러니까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도 포함해요. 생명신체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생명신체로 인한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그죠? 들어가요. 또 정신적 손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 내용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 정보 방법, 금전, 돈으로 주는 금전 배상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청구 절차, 배상 심의의 결정, 임의적 절차입니다. 국가배상 심의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다시 한번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 법률인 국가배상법은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공공조합과 공지단, 영주물법인은 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갑니다. 손실보상, 자, 적법한 행정작용이 된 구제고, 단체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공평부담사상과 무과실 책임주의의 그 기초를 하고 두고 있습니다. 일반법은 없고, 일반법이 있어 없어요? 없고, 헌법 제23조와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수서를 보시면, 자, 역시나 공권으로 보죠. 판례는 역시나 사건으로 봅니다. 자,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은 그 내용이, 권리 내용이 순수한 경제적 가치, 재산적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압류가 가능해요. 우리 1편에서, 제1편에서 공권의 특성 배우셨죠? 공권의 특성. 공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의 성질을 갖는다. 그 다음에, 자, 이 개인적 공권은 그래서 함부로 이전이나 포기가, 원칙적으로 이전이나 포기가 안 된다. 다만 공권은 예외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하는, 주로 내용으로 하는 그 개인적 공권은 이전이나 포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양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법 무책한 침해에 의해서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에요. 여러분들, 주의하십니다. 손실보상은요, 손해 같은 경우는 모든 손해죠. 모든 손해인데, 이때 보시면 이쪽에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적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중에서 특별한 희생에, 자,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재산상 손실인데, 요거죠. 비재산상 손실 안 돼요. 정신적 손해 보상 안 해줍니다. 재산상 손실만 해줘요. 그 다음에 이게 보세요. 재산상 손실인데, 이 재산상 손실인데,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띄어넣는 특별희생, 특별희생에 해당하는 손실, 요것만 보상을 해줘요. 정당보상 원칙, 요거. 재산적 손해에 한정한다. 원칙적으로 금전보상, 예외적으로 채권, 현물 매수, 채권, 현물 매수 보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절차, 협의 절차, 재결 절차, 행정승에서 이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누구야?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인데요. 이렇게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이어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다시 한번 국가배상 청구권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29조는 직무상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영주물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국가배상법 주의 봐보세요. 일반법의 주의로 같습니다. 뭐가 있다? 국가배상법이 있다. 타법과의 관계. 자, 여러분들 동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이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이 사법인 민법이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민법 위의 법률에 따른 민법 위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에 관한 적용법조,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의 순서입니다. 됐죠?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의 순입니다. 여기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 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외국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상호 보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호 보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갔더니 미국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해서 우리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미국이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국가배상, 미국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해주면, 손해배상을 해주면, 우리도 이에 상응해서 상호 호혜주의에 의해서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외국인이 국가배상 청구는 상호 보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쭉 보시고. 자, 국가배상법의 사무실 보세요. 다시 한번 공법설, 사무설, 사법설, 판례. 판례가 중요하죠. 국가배상법의 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유형. 다시 한번. 자, 제가 앞에서부터 강조했는데 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요. 자,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유형이에요.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과 제2조죠. 줄여서 직무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영조물 책임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헌법에 없고 국가배상법에만 있습니다. 자,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상 차이점. 국가배상의 유형, 헌법상 국가배상. 이거 말씀드렸어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유형, 가 나오죠. 직무상 책임, 나 영조물 책임. 배상 책임의 주체, 배상 주체의 범위도 마찬가지죠. 헌법상 배상 주체는 헌법은요. 국가, 공공단체이죠. 쭉 다 포함해요. 그런데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주체는 뭐만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있습니다. 이 이외의 공공단체의 배상 책임은 민법에 의합니다. 이거 합헌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현재. 자, 이어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봐볼게요. 자, 의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 공무수탁 사인, 이거 집어넣었어요. 공무수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 책임 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다. 공무원의 직무행위. 이때 공무원 봐볼까요? 공무원 최강의 가장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에요. 협의 공무원, 즉 직업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넓은 최광의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예요. 교통할아버지. 이것이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 상관없어요. 자,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 여기 교통할아버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도 포함해요. 그래서 교통할아버지도 들어가요. 자, 이어서 국가배상에 있어서 공무원의 범위 쭉 나오죠? 예, 쭉 보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 여기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한 후치적에 있죠? 여기 창토예비군 주의하시고 시청 청수차 운전수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 교통할아버지 들어가죠?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판례에 나와요. 시형버스 운전수. 의용, 소방대원. 이 비유기에서 잘 나와요. 시험 나오는 지문이 요거하고 요거예요.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특정될 필요도 없어요. 자, 공무원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한 6, 7년 전에 농민 그 시위가 있었죠? 이때 농민 그 시위에다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때 이제, 의경들이 이때 그 진압을 했는데, 대문을 막았는데, 이때 그 농민 두 분이 사망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때 농민단체에서, 이걸, 가해자를 갖다가 찾아내라, 이렇게 했는데, 경찰에서, 진압 과정 중에 밀고 땡기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불상사가 났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 없다. 특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특정할 수 있죠. 그건 특정하면 안 되겠죠? 국가를 위해서 복무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왔다가 살인자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경찰에서 가해자인 공무원 의경을 갖다가 특정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때 보시면 경찰 그 자체가 바로 국가기관이죠. 경찰 자체가 국가행정기관이에요. 이때는 바로 국가가 책임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공무원은 특정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해자인 공무원을 특정하지 못했을 때는 그 집행기관, 자, 집행기관을 통해서 법적 효과를 받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이어서 직무행위 보세요. 이 직무행위 범위는 최광의설이에요. 가장 넓은 범위에서, 자, 광의설.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정작용, 즉 관리작용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사법관계에서의 사경제 적용, 이거 포함되지 않죠. 그 앞에서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 배울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 사경제 적용은 뭐라고 해요? 국부작용이라고 해요. 이 둘 중에 용어 하나 나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용,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작용이 포함되며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 외형설, 이거 외형설은 객관설이에요.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 외형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통설, 판례, 외형설이에요. 자, 직무를 집행하면서
국가배송법 제2조 제1항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 라 함은 직무행위 그 자체는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행위와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행한 부수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공무원이 자 우리 외형설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가 되는지 되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자 육군중사 갑은요 부대장이 명에 의해서 부대 영역 밖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자 출장 가서 업무가 끝나는 시점은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육군중사는 이 군용트럭을 끌고 집으로 귀가 중에 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자, 이때 사고를 당한 갑이 있어요. 갑, 우리 민간인이죠. 사인 딱 봤더니, 얼씨구, 네. 보니까 군용트럭이에요. 군복을 입고 있네요. 그죠? 자,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왜 객관설이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 육군중사의 이 심적 요소, 주관적 요소를 볼게요. 이 사람 좀 직무집행 의사 있습니까? 직무집행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퇴근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내의 직무행위인가요? 정당한 권한내의 직무행위인가요? 아니잖아요. 육군 군용트럭을 끌고 지금 퇴근하고 있어요. 집으로. 왜? 이미 퇴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죠? 집으로 퇴근하고 아침에 그 군용트럭을 끌고 다시 부대로 출근하기 위해서 지금 퇴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자, 정당한 권한내의 직무행위 아니죠, 일단은. 원래 군용트럭, 끌고 부대 소속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끌고 임의적으로 자기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정당한 권한내의 직무행위가 아닙니다. 또, 주관적 의사 보세요. 직무집행 의사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외형설, 딱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딱 보니까, 육군 야간에 군용트럭 끌고 군복을 입고 있네. 그러면 보통 훈련 중인가 보다. 아니면 어떤 임무를 띄고 가는 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형설, 객관설을 취하면 이 직무행위, 이 범위에 포함된 행위가 더 커집니다. 커져서 어때요? 커져서 국가배상 책임이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거기다 직무를 집행하면서를 보면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포함하니까 육군중사, 군용트럭 끌고 집에 퇴근하는 의사, 육군 군용트럭을 끌고 집으로 퇴근하는 육군중사의 이런 행태도 직무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어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두텁게 더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 외형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시죠? 우리 공무원은 몇 시까지 출근을 시합니까?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 출근을 하셔야 돼요. 자, 출근하시죠? 그러면 출근길에 사고를 났어요. 사고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무행위 개시는 언제예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근무지에 도착했을 때부터 근무가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개시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무행위가 개시되기 전, 즉 출근길에 사고 내면 여러분들 개인 책임이에요. 민법상 불법행위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퇴근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퇴근하죠. 업무를 끝내고 퇴근 시간 지나서 집으로 퇴근하죠. 업무가 언제 끝나요? 그렇죠? 집에 도착했을 때 업무가 끝납니다. 이렇게 판례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봤고, 이어서 요 내용이 이제 판례가 나와요. 요 사례를 말씀드렸고, 직무집행행위 인정 여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꽁사냥.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비둘기 사냥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 꽁사냥은, 예, 인정하는 경우고, 비둘기는 부정하는 경우죠. 인정하지 않은 경우. 암기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직무상 불법행위, 주관적 책임 요건, 고의 과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과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실은. 중과실 있고, 경과실 있어요. 경과실 있고, 이 경과실은 다시 한번, 추상적 과실이 있고, 부치적 과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과실은, 이때 중과실인 경우, 또 경과실이 있는데, 경과실이고 추상적 과실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해당 직업권에서 평균일을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해당 직업권의 평균인의 주의 의무 능력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주의 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요거는 행위자, 공무원 개인, 행위자를 기준으로 해요. 지금 현재 통설 판례는 추상적 경과실이 통설 판례입니다. 통판례예요, 이거. 요걸 정리해 놓으시고. 됐죠, 이거? 예, 중요합니다. 이거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중과실 당연히 포함하고, 이 경과실까지 포함해요. 경과실은 보통의 주의 의무를 말하고,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죠. 요거까지만 아시고,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죠. 자기 자신 이외에 타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자, 손해라는 것은 일체의 손해, 모든 손해예요. 그러니까 재산적, 비재산적, 유형적, 무형적,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불문합니다. 됐죠? 다만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 경제상 이익의 침해에 의한 불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죠? 하여튼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 경제상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구제는 안 해줘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 행정상 손해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정보라든지 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줘요. 꼭 아셔야 돼요. 자, 배상의 범위입니다. 배상의 범위. 우리 보시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액 기준의 성질. 우리 국가배상법에 배상 금액 기준 규정이 있어요. 이 법적 성질이 뭐냐? 기준 규정으로 보는 견해. 즉 기준 규정설이 더설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규정이다. 기준 규정. 이게 불가하다. 이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자,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례 이중배상 배제돼 있죠. 헌법 제29조 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가보상 제도에 의한 보상만 인정하고 별도의 국가배상 정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문제죠, 우리나라. 아직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세계가 200여 개 국가에서 10번째, 11번째 잘 사는 국가입니다. 맞죠? 예,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점점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배상책임 볼게요. 배상책임자, 헌법상 배상책임자 했어요. 이거 있죠? 봤죠, 이거? 예.
다 했던 거예요. 이거 다 했던 거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병합설. 됐죠? 이거 좀 알아두세요. 국가 등의 무과실 책임. 자, 배상 책임의 선질, 대의 책임설. 우리 행정법 학회의 다루설이에요. 올해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 있으면 공무원이 원래 손해배상 책임 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을 두텁게 구제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그 책임을 진다는 대의 책임설. 이거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상권 봐보세요. 구상권. 공무원에 대한 구상. 자,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해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경과실은 안 돼요. 중과실. 중대한 과실은 줄여서 봐요. 중과실이죠.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공무원에게 뭐를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 규정은 어디에 있다고요? 헌법이 아니에요. 이 구상권 규정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고 어디?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다. 이것도 시험 지문이에요. 이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아까 보셨죠? 기관 위임사무 같은 경우. 이때는 공무원이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양자 모두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무원이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비용부담자가, 자, 인 경우, 자, 모두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 양자에 대해서 택일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자, 이거 과거에는 과거 선택적 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긍정설. 부정설. 행정법 학회의 입장은 다우설이에요. 이 부정하는 게. 대의설의 입장에서 선택적 청구권을 부정합니다. 일단 내용 받으시고 양도 압류 이금주 앞에서 말씀드렸죠?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도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 학생은 위익고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자, 일단 판례 입장 보셔야죠. 판례 입장.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지만 과실이 경과실에 그친 경우는 어때요? 선택적 청구가 부정된다는 거.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 요거까지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조문의 설치관리 하자를 봐볼게요. 영조문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인데, 영조문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의 요건, 공공의 영조물인데 공공의 영조물, 학문상의 공물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 영조물 법인에서 영조물 아니에요. 예, 영조물 법인에서 영조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학문상의 공물이에요. 자,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란 행정 주체에서 직접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제공된 물건을 말하며 자연공물, 인공공물, 동산 및 동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구법상 잡종재산은 공물이 아니므로 영조물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판례에서 인정한 영조물, 이 내용 쭉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관리하자, 하자의 의미, 객관설, 통설 판례입니다.
하자를 설치 관리자의 자기나 부작위 의무의 위반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안전성을 결여하였는지 이 여부에 판단한다는 기회다. 그죠? 객관설이죠.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가로등 밑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가로등이 쓰러졌어요. 구청에 설치하는 가로등. 그것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로등은 여기 영조물 책임서 영조물이죠. 곡물이죠. 학문사 곡물이에요. 영조물 법원에서 영조물이 아닙니다. 학문사 곡물. 자, 가로등은 객관적으로 보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쓰러지면 안 되죠. 쓰러져서 제가 다쳤다는 것은 이 가로등이 객관적으로 그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자, 설치 관리자. 아니에요. 오늘 오전도 저희 설치 관리 잘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안 통해요. 쓰러져 다쳐서 가면 사진 찍어서 갖다 주면 돈 줘야 합니다. 이게 영조물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자, 면책사요.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이 천재지변 이런 것 등에 의하면 면책되죠. 이런 거 아니고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서는 면책 안 됩니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국가배상법 제2조와 5조의 경합 문제가 있는데 뭐가 우리 국민의 유리가 있습니까? 5조가 유리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조물 책임이 더 유리한 건 2조와 직무상 책임과 영조물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는 객관설, 설치관리하자의 객관설을 취하고 있는 이 제5조 영조물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사진 찍어서 갖다 주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거 갖다 주고 해서 차를 딱 내면 바로 돈 나오죠. 안 주면 소송해야 돼요. 자, 배상의 범위 쭉 나오죠. 상당 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예요. 이 영조물 책임에서도 정신적 손해 포함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배상 책임자.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 주체입니다. 배상 책임이 법적 성질, 다우서는 무과실 책임이죠. 자, 구상.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 절차에서 이렇게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심의에 이렇게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것은 임의적 결정 주시. 내가 국가배상심의에 신청해서 부재 받으면 돈 주면 받고 싫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법 절차에 의한 배상 청구, 일반 절차에 의한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건을 보죠. 특별 절차에 의한 경우는 특별 절차에 의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이번 시간 손해정보까지 손해배상까지 다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정구조에서 마지막 그 5편에서 행정상 손해정보와 행정쟁송제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행정상 손해정보 중에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있죠? 손해배상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실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